여러분들 이순희 법과정치 2강 기본권입니다. 기본권. 기본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는 권리라 그래서 기본권이라고 하고 또 뭐 다른 데서는 뭐 인권이라고도 하죠. 인간으로서 마땅히 갖는 권리.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야 인권만이냐 동물권도 있다 막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예. 하여튼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권리가 바로 기본권이죠. 일단 기본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근대 천부인권 사상에서 나왔죠. 예. 천부인권 사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갖는 권리는 누가 준 거다? 하늘이 준 권리. 또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이 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 하늘이 준 권리가 뭐냐? 첫 번째, 자유죠, 자유. 사람은 부당한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평등권이죠. 사람은 성별이나 종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건데 인간 존엄권.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칸트는 그런 말을 하죠. 사람들은 다 누구나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목적,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어떠한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적 존재로서 대우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인간 존엄성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천부 인권 사상입니다. 즉 기본권은 누가 준 거다? 하늘이 준 권리야.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천부 인권 사상이에요. 여기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게 바로 이제 뭐냐면 실정법 또는 실정법상의 권리다라고 하는 사상이죠. 실정법상의 권리다. 이건 뭐냐면 하늘이 줬다고? 그럼 하늘이 지켜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성별이나 종교로 차별한다고 해서 하늘이 벼락을 쳐서 그런 차별하는 사람들을 없애주거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하도록 해? 내가 누군가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해서 하늘이 그걸 막아주나? 아니잖아. 기본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이긴 하지만 이건 법이 있어서 보장되는 권리야. 즉 뭐라고? 법으로서 보장되는 권리야. 또는 국가가 있어서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야. 그러면 천부인권 사상과 실정법상의 차이는 뭐냐? 천부인권 사상은요, 하늘이 준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함부로 제한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 국가가 함부로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 실정법상의 권리는요, 야, 이거는 국가가 있어서 보장해주는 권리야. 그럼 국가가 있어야지만 계속 지켜질 수 있으니까 때로는 국가의 존재를 위해서 제한될 수도 있어. 뭐라고요? 제한될 수도 있어. 그럼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를 절충해요. 기본권에 대한 뭐를 인정한다? 천부의 권리로서의 성격은 인정해요. 다만 국가 질서 유지나 사회 공공복리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제한 가능하다. 그런데 공공복리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그 어떠한 시기에만 잠깐 제한하는 거지 기본권 자체를 부정하거나 기본권 보장 자체를 뭐 무시하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의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럼 기본권의 이제 역할, 뭐 요건 넘어갈게요. 예. 기본권의 변천 과정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기본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이건 꼭 지켜져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거야 라고 생각했던 시대에서 가장 중요했던 기본권은 바로 뭐냐면 자유권입니다. 즉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에 개념이 등장하면서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것에 개념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자유권이라는 거예요. 자유권. 아셨죠, 여러분들? 그럼 자유권은 뭐죠? 국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
로부터의 자유라고 그래요. 국가로부터의 자유. 뭐 영어로 얘기할 때는 프롬의 자유라고 그러죠. 그럼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뭘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국가가 뭘 해서 자꾸 간섭을 받는 것이 자유권이 훼손되는 거니까 안 하면은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무슨 자유라고 하냐면 소극적 자유라 그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자유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게 바로 무슨 혁명이다? 시민혁명이다. 아셨죠,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혁명 직후에 모든 사람이 선거에 참여했던 건 아니다. 당시에는 돈이 많은 부르주아들은 세금을 내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즉 참정권이 일부 계층에게 제한됐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가 일으키는 게 바로 무슨 운동입니까? 차티스트 운동이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여성들이 계속 끊임없이 선거법 개정 운동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제 참정권이죠. 참정권. 참정권은 뭐냐면 국가에 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거나 내 의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국가의 권리. 예. 그럼 이거 하려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선거제도나 뭐 국민투표제도 이런 걸 운영해야 되죠. 자,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적극적 자유라고 하죠. 국가의 자유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국가의 자유. 그러니까 이게 간섭받지 않은 자유였다라면 이거는 내 의사를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 자유. 내 의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보세요 한번.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되게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PD님도 친구하고 이제 같이 자취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지금 안 살고 있는데 부모님하고 안 살면 그러니까 안 산다 그러는 게 좀 이상한다. 자꾸 떨어져 있으면 좀 뭐가 편해요? 어떤 게 편해? 새벽에? 새벽에 돌아다닐 수 있다. 그쵸. 새벽에 돌아다닐 수 있다. 그쵸. 예전에는 엄마가 못 돌아다니게 하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간섭이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중요한 게 그나마 그래도 우리 PD님은 돈을 좀 갖고 있으니까 새벽에 나가서 노는데 돈이 없으면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도 나가서 못 놀아요. 왜? 나가봐야 할 게 없는데 내 수중에 뭐 땡전한 일 없으니까. 이게 뭐냐면 돈이 없는 것도 구속이에요. 근데 새벽에 나가서 노는 걸 뭐 국가가 책임질 필요까지는 없죠. 근데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들 다니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누리는 아주 기본적인 만큼의 의식주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 너무 가난해서. 예. 이게 내가 교육받지 못해서 가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애가 있어서 가난할 수도 있죠.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난이 곧 구속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줘야 돼요? 국가가 도와줌으로써 그런 구속을 없애줘야 되죠. 그럼 우리가 바로 사회권이라고 그래요.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입니다. 즉 국가가 도움을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가난으로 인한 삶의 구속을 없애주는 거죠. 그럼 이거 하려면 국가가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확인하고 체크하고 선별해서 도와줘야 되죠. 그러려면 제도도 만들고 세금도 걷어야 되고, 즉 요것도 우리가 바로 적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참정권은 국가의 자유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로 to라 그러고요.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라 그래서 영어로 by에 의한 자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본권의 변천된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자유권 시대, 그 다음에 참정권 시대, 그 다음에 사회권 시대로 변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기본권 보장의 역사에 대해서도 나오죠. 요거는 이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예, 처음에 나오는 게 뭐 있죠? 영국의 대헌장. 이게 1215년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역사가 되게 깊죠. 예. 그 다음에 영국의 뭐 권리청원, 권리장전.
명예혁명 때 있던 게 바로 권리장전이고 그 앞전에 청교도혁명 때 있었던 게 권리청원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인권선언. 여기서 영국의 대헌장이나 영국의 권리장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람들의 기본권 자체를 언급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문서는 아니에요. 저거는 이제 왕권과 귀족의 권한이 서로 대립되거나 갈등을 일으킬 때 귀족들이 왕권을 견제하고 제한하려고 왕에게 요구했던 문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서들에 의해서 귀족 그러니까 왕권이 제한되니까 왕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함부로 부과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함부로 처벌할 수도 없게 된 거죠. 즉 함부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또는 재산권이 보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권 자체에 대한 언급보다는 왕권을 견제하려고 했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하고 신장시키는 역할을 했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 있었던 거죠. 저때 되면 이제 아예 천부인권이라는 사상이 나온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천부의 권리 그리고 천부의 권리를 왜 우리가 보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당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나왔던 게 바로 프랑스 인권선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또 마찬가지로 요거보다 요 전에 있었던 미국의 독립혁명 때 그 독립선언문에서도 똑같이 기본권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죠. 이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하는 게 1919년에 나온 거죠. 1919년에 여러분들 국사하시니까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1운동이 있었어요. 3.1운동. 그때 왜 3.1운동이 일어났죠?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는 건 뭐냐? 그때 당시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해입니다. 종결되는 해죠.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를 하고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이제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때 이제 패전국이었던 강대국들의 식민지 국가들을 독립을 시켜주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죠. 물론 되게 순진했던 우리나라는 우리한테도 좀 해당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독립이 혹시 이렇게 강대국으로서 도움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패전국 쪽이 아니라 승전국 쪽이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만 해도 영일동맹을 맺고 그래가지고 승전국 쪽이었기 때문에 승전국 식민지에는 아마 해당이 안 그러니까 그 민족 자결주의가 이제 적용이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예. 일단 패전국 독일이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인데 당시에 패전한 다음에 어떤 국민들의 상실감을 좀 달래주고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 상실감을 달래주고 그 패전 국가로서의 어떤 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헌법을 만들면서 최초로 노동 3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 여기서 인간답게 살 권리라고 하는 건 바로 경제적인 측면을 얘기하죠.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헌법에 언급을 합니다. 물론 거의 다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바이마르 헌법이다. 그래서 바이마르 헌법이 되게 중요한 건 지금까지 헌법의 역사상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그것을 구체화했던 헌법이다. 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후의 헌법들은 이제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본권 종류와 내용 하겠습니다. 기본권에 보면 여러분들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인간 존엄권 나오죠. 인간 존엄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서 존엄하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다른 거 뭔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서 존엄한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엄하고 국가는 그 인간의 어떠한 존엄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인간이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이 아니라 항상 목적적 존재로서 대우받아야 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인간 존엄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매매를 금지한다. 그럼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뭐냐?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의 스스로의 그 몸을 파는 거니까 인격을 수단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를 금지하죠. 예. 이제 그런 것들도 넓게 보였을 때 인간 존엄권과 관련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간 존엄권이, 예, 이거 외에도 이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인격권, 그 다음에 생명권, 알 권리 등으로 이제 좀 더 구체화되기도 한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은 뭐냐면요, 예, 그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간섭받거나 강요받지 않을 권리.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너무 자고 싶은데 국가가 시간을 정해놓고 자라 그런다? 이렇게 되면 행복추구권이 어긋나는 거죠. 나는 이동하고 싶고 어디 여행 가고 싶은데 장애인이라 이동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그럼 이런 것들도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것도 행복추구권의 하나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대표적인 행복추구권이 바로 뭐냐면 일조권이죠. 일조권. 예. 햇빛 잘 드는 곳에 살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대부분 남양에다 집을 얻는데 우리 집 앞에 엄청나게 큰 빌딩이 들어서서 일조권을 침해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것을 그 근거로 해서 일조권 침해로 그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아니면 국가에게 그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에 대해서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바로 행복 추구권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최근에 간통죄가 폐지된 것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행복 추구권과 관련해서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평등권 있죠, 여러분들. 평등권은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별이나 뭐 종교나 또는 뭐 나이, 학력 이런 것들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권리가 바로 평등권이죠. 이 평등의 개념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눕니다. 절대적 평등하고요. 예. 상대적 평등 둘로 나누는데요. 이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절대적인 것들은 항상 그냥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그러면 항상 똑같이.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절대적 평등이 적용되는 경우는 선거에서 그래서 선거에서 모든 유권자가 동일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절대적 평등과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여러분들? 이제 법 앞의 평등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학력이 높거나 또는 신분이 귀하다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형량을 더 줄여주지 않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바로 절대적 평등이라고 봐두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상대적 평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개인의 차이. 선천적 차이나 후천적 차이를 인정해서 조금씩 다른 사람이면 다르게 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별이 남자다. 그럼 다 같은 남자니까 다 어디에 가야 돼? 군대에 가야 되죠. 하지만 성별이 남자, 성별이 여자, 그럼 남자하고 여자는 다르니까 남자는 군대 가지만 여자는 군대를 안 가겠죠. 또 남자 안에서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남자들하고 다르죠. 그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고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군대를 가는 거죠. 예. 이런 것처럼 개인의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인정해서 조금씩 다르게 대하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우리가 상대적 평등이라고 해요. 그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상대적 평등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만큼의 더 높은 지위와 높은 권력, 그리고 더 많은 재화를 분배받아야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 대한 우대, 뭐 이런 개념으로 상대적 평등을 얘기했다라면 오늘날의 상대적 평등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 대한 우대도 들어가지만 상대적으로 좀 약자에 대한 우대. 예.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거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들도 상대적 평등의 개념으로 좀 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대적 평등이 어떤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 대한 우대의 개념이 좀 더 강했다라면
오늘날의 상대적 평등은 약자에 대한 우대, 약자에 대한 혜택 이런 개념들이 좀 더 강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평등을 다시 형식적 평등, 예, 기계적 평등, 그 다음에 산술적 평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평등은 실제적 평등, 그 다음에 비례적 평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절대적 평등을 산술적 비례 그리고 상대적 평등을 기하학적 비례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상대적 평등은 어떤 근거가 있으면, 그렇죠? 예, 어떤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가 당연히 이제 합리적인 근거겠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라면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우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느냐? 합리적인 차별이라 그래요. 아셨죠,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뭐 있죠, 여러분들? 이제 자유권 있죠, 자유권. 예. 자유권은 기본권 중에서도 국가가 꼭 존재해야만 보장되는 권리라기보다는 천부인권적 성격이 좀 강한 기본권이죠. 그래서 뭐 자유권도 평등권과 마찬가지로 법에 열거된 것만 보장되지 않고 훨씬 더 포괄적으로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권리죠, 여러분들? 이제 법에 열거되지 않은 것도 보장되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또 소극적 권리죠. 예, 또는 우리가 방어적 권리라고도 해요. 그래서 소극적 권리라는 것은 국가가 뭘 해야 보장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또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 없음으로써 보장되는 것들 이런 뜻이고요. 방어라고 하는 거는 국가로부터 즉 국가의 부당한 권력의 개입으로부터 나를 막아내는 그쵸? 막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권리다. 그래서 우리가 방어적 권리라고 합니다. 자유권에는 크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신체의 자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있죠, 여러분들? 이제 뭐 사상의 자유.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경제적 자유. 그리고 사회적 자유. 일단 여러분들 사회적 자유는 뭐냐면요. 뭐 거주 이전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같은 게 사회적 자유고요. 경제적 자유는 재산권의 보장이죠. 사회적 자유 또 있다. 뭐 있죠, 여러분들? 사생활의 보장도 사회적 자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면 뭐 인터넷상으로 사생활 노출 같은 게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도 사회적 자유에서의 사생활 보장과 관련된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는 재산권이죠. 재산권 행사. 그리고 사상의 자유에 뭐가 들어갈까요?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또 표현의 자유에는 다시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이제? 예. 집회, 결사의 자유.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촛불 집회 많이 나가면서, 예.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직접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럼 사상의 자유에서 하나만 제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바로 뭐죠, 여러분들 이제? 양심의 자유인데, 우리가 법에서 쓰는 표현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표현들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 그 법에서 뭐 선의로 했다 이런 거는요, 선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은 좋은 뜻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법에서의 선의는 좋은 뜻이 아니라 모르고, 예, 알지 못하고, 의도하지 않고 이런 뜻이고요. 법에서 악의로 그러면 나쁜 뜻을 가지고 했다. 물론 나쁜 뜻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고의로 했다, 알고서 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양심은 우리가 흔히 쓰는 착한 마음이 아니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에요. 뭐라고? 여러분들? 신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한테 크게 해를 주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념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는 그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신념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줄. 그러니까 즉 신념을 포기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개개인은 그런 신념을 포기받지 않도록
국가에게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 신념은 평화예요. 전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일체의 전쟁 준비 과정에도 가담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20세가 돼서 국가에서 그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가라고 합니다. 그럼 군대를 가면은 싫든 좋든 전쟁 과정 또는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럼 난 이게 내 신념이 어긋난단 말이야. 그래서 군대를 안 가거나, 그렇죠? 군대를 포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 사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종교나 개인의 어떠한 신념적인 이유로 군대 가지 않는 거 우리가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양심의 자유라고 할 때 그 양심의 자유는 착한 마음이 아니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고, 개개인은 그 신념을 국가로 하여금 포기받지 않도록, 즉 포기받지 않고 그 신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신체의 자유. 예, 신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규정들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이제 바로 뭐죠, 여러분들?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그 대법원 3심까지 가서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모든 피의자, 피고인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1심, 2심에서 유죄라고 판결이 나도 3심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예. 그 다음 또 뭐 있죠, 여러분들? 이제 뭐 구속적부 심사제. 구속된 피의자, 이게 구속된 피의자라고 하는 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거죠.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피의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지금 나의 구속이 적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 예,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나오는 게 영장주의. 수색을 하거나, 예, 구속을 하거나 체포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다 누가 청구한다고요? 검사가. 발부는 누가 한다고요? 법원이. 예. 그래서 영장이 있어야지만 체포, 수색, 구금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신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 예를 들어서 다른 증거가 없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 그러니까 피의자죠. 피의자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땐 그것을 자백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백으로서의 어떠한 그런 그 자백이 증거로서로 사용되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놓고도 마치 자기가 저지른 것처럼 수사관들의 회유나 협박에 의해서 그 없는 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을 때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것들도 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하나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을 2년 살다 왔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또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감옥에 가는 것은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고문 금지, 연좌제 금지. 연좌제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이 저지른 죄인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처벌받는 것들. 예.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 중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미란다의 원칙이죠. 미란다의 원칙은 뭐냐면요. 피의자가 체포될 때 그 경찰은 반드시 피의자에게 피의자 권리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있고 피의자는 피의자로서의 권리에 대해서 고지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변호사 선임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이죠.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이런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체포했다라면 체포 과정이 불법이기 때문에 다시 풀어줘야 돼요.
실제 이 미란다라는 사람이 미국의 성폭행, 성범죄자인데 경찰이 미란다를 잡으면서 미란다에게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그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법원이 다시 미란다를 풀어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생긴 게 바로 미란다의 원칙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꼭 잘 기억해 두십시오. 예.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해서 이제 자유권에 대한 내용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 권리죠. 예. 현대적 권리에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뭐 있습니까? 그럼 처음에 참정권이죠. 참정권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자유입니다. 국가의.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국가에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의사표현이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참정권에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참정권, 사회권, 청권이 다 마찬가지지만 법에 나와 있는 것만 보장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적 권리 또는 뭐라 그러죠? 열거적 권리. 그 다음에 이건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국가가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도 됩니다. 아셨죠? 꼭 기억해 두세요. 예. 그럼 참정권에는 처음에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이제 선거권이 있죠, 여러분들. 예. 선거권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직접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국민 투표권이 있죠, 여러분들. 예. 국민 투표권은 헌법의 개정이나 아니면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찬반의 의사결정을 통해 그 찬반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걸 국민 투표라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은 국민 투표, 그러니까 저도 아직 국민 투표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87년 헌법 개정될 때, 6월 항쟁하고 헌법 개정될 때 국민 투표하는 걸 본 적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랑 무관하게 헌법을 개정할까 말까라고 할 때 이제 국민들이 찬반의 의사를 통해서 직접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피선거권이죠, 여러분들. 예. 피선거권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요, 피선거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공무 담임권이죠. 예. 공무 담임권에는 다시 두 개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게 피선거권이 있고요. 피선거권은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예요.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뭐 있다? 공직 취임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되는 게 바로 공직 취임권, 공무 담임권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회권이죠, 여러분들. 예. 사회권은 뭐냐면요, 인간답게 살 권리예요. 또는 인간답게 우리가 뭐 할 권리라 그러냐면 생활할 권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권을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냐면 생활권이라고도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럼 이 사회권이라고 하는 건 언제? 그쵸, 바로 복지국가가 등장을 하면서 예, 중요하게 언급되고 중요하게 나타난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1919년 그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에서 사회권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왔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인 환경권. 그 다음에 우리가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경제활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뭐 교육권. 예.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 근로의 권리. 예.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사회보장 수급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회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마찬가지로 사회권도 열거적 권리, 제한적 권리, 적극적 권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예, 선지나 이런 것들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있죠. 바로 뭐죠, 여러분들? 이제 청구권이죠. 예. 청구권은 이 자체로 기본권이라기보다는
다른 기본권이 침해될 때, 예, 다른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본권을 위한 기본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다른 기본권의 예,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단적 기본권이란 말도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시험에서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여러분들. 요게. 그래서 기본권 문제 나오고 수단적 기본권, 기본권을 위한 기본권, 다른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기본권 다 청구권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기본권, 청구권도 마찬가지로 법에 열거된 것만 보장되죠. 그래서 청구권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청원권이 있어요, 여러분들. 청원권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국가에게 문서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셨죠? 뭐로 한다고 여러분들? 문서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 있죠, 여러분들? 재판 청구권.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형사보상 청구권이 있죠? 예. 형사보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예, 나중에 배우긴 할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구속 수사된 피의자, 그러니까 구금돼서 수사받던 피의자가 무죄 취지로 불기소될 때.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 마찬가지로 피고인,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 우리가 보통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재판받는 기간 동안 반드시 구금이 돼야 돼요. 예. 피고인이 구금돼서 이제 재판받는데 이 양반이 무죄로 예,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즉, 무죄의 취지로 풀려난 예, 피해자나 또는 피고인, 즉 피의자, 피고인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징역을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징역을 살고 있는데 나중에 진범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뭐 18년 전에 어디 뭐 시골에서 이제 구멍가게 할머니를 죽였다고 당시 19세, 20세 이런 청년들이 이제 3명이 감옥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올해인가 올 초인가에 진범이 이 양반이 너무 양심에 찔리니까 그 피해자 그 가족한테 찾아가서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그 사람을 설득을 해서 경찰서 가서 자수해라. 예, 그래가지고 그게 18년인가 뭐 16년 만에 진범이 밝혀져서 풀려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 양반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당한 이유로 그 신체의 자유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국가에 의해서 제한됐었던 거죠. 훼손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형사보상 청구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거나 또는 피해자, 또 뭐 범죄 피해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있을 때 유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그 범죄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가해자가 잡히지 않아요. 그럼 가해자가 잡히지 않으면 그로 인한 병원비라든지 일절 모든 비용을 다 누가? 피해자 가족 또는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죠. 이때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국가에게 그 손해배상의 일부를 구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바로 이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청구권에 해당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나오지만 청구권에서 이 말 자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제. 예, 여기까지만 나오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는 뭐 많이 풀진 않고요. 뭐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만 몇 문제 풀어보고 끝내겠습니다. 6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174쪽입니다. 네. 174쪽 6번은 최근에 이제 경찰 1차, 올해죠. 예, 올해는 이제 9월 달까지 해서 경찰 2차까지 시험을 봤는데, 예, 저희가 이제 교재 만드는 과정에서 경찰 2차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 2차 시험 문제는 실지 못했고요. 1차까지만 실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나중에 2차 문제, 따로 뭐 이렇게 해설 달고 해가지고 저희 국금사, 카페하고 닷컴 이런 홈페이지에 제가 예,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한번 또 참고하세요. 예.
볼게요. 한번 여러분 6번. 타인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히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나 범죄 피해자의 가족이 국가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첫 번째,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특성이 있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특성이 있는 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예, 이런 것들은 자유권에 해당되는 거죠, 자유권. 그럼 선지 기억은 안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명예회복은 뭐냐면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예, 유죄로, 즉, 죄가 있다라고 하는 혐의를 인정받아서 재판까지 한 거예요. 근데 재판 결과까지 안 보고 이미 사람들은 재판을 치른다는 것만으로도 나를 범죄자로 보고 막 수근수근 거려요. 근데 나중에 확정 판결을 무죄 판결 받았어요. 나는 너무 억울한 거야, 이제. 그럴 경우 우리가 국가에게 요구해서 약 6개월 정도 법무부 홈페이지에 이 사람이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게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예. 그게 바로 뭐냐면 명예회복에 관한 제도입니다. 그럼 명예회복은 언제 하느냐? 무죄 판결 받은 피고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무죄 판결 받은 피고인이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죠, 여러분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아니라 형사보상 청구권과 관련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청구권에 들어와서 문제가 약간 좀 아주 좀 디테일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알아두는 게 아니라 이런 좀 디테일한 측면까지 같이 예, 암기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형사보상 청구하는 과정에서 모두 같이 할 수 있다. 명예회복에 대한 것도 같이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디귿, 실체적 권리를 실현하는 적극적 권리이다. 맞죠, 여러분들? 청구권은 적극적 권리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다른 기본권이 그 자체가 목적인 것과는 달리 이 기본권은 수단적 권리이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여러분들? 디귿하고 리을입니다. 만약에 6번 선지가, 6번 지문이 청구권 전반에 대한 문제라면은 니은도 답이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청구권 전반에 대한 게 아니라 청구권에서도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답이 안 되고 디귿하고 리을만 답이 된다. 예. 그 다음에 7번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예. 7번은 올해 사회복지직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가. 국민이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방어권.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들? 자유권이죠.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입니다.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예, 이거는 사회권이죠.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가가 자유권이니까 예, 집회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다 되죠. 재판 청구권만 안 됩니다. 그럼 일단 선제 1번, 2번, 3번이 다 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는 참정권이 들어가야 되죠. 손실보상 청구권, 그쵸.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청구권이죠. 국민투표권, 이게 참정권이네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단결권. 근로자의 단결권은 노동 3권이죠.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회권에 포함되죠.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 벌써 정해져 있죠? 2번이죠. 예. 그 다음에 다 사회권, 환경권, 교육받을 권리, 선거권, 재산권. 환경권과 교육받을 권리가 둘 다 사회권이죠. 예. 근데 앞에서 이미 결정됐으니까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예.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77쪽에 11번 예, 15년 교육행정직 문제죠. A하고 B하고 C는 각각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 중에 하나이다. 이게 최근에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여기 나왔네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가. 국가가 있어야지만 보장되는 권리. 제가 기본권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었죠. 처음에 뭐로 나눴었습니까, 여러분들? 천부인권적 성격이 되게 강한, 천부인권적 성격이 강한 기본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인간존엄권, 자유권, 평등권 이런 것들이었죠. 그 다음에 국가라고 하는 기관, 공공기관이 존재해야지만 보장되는 권리. 여기에 들어가는 건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이었죠.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의 예로 간 A하고 B는 청구권, 사회권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뭐가 되죠, 여러분들? 예, 바로 자유권이 되겠죠. 그럼 일단은 C가
C가 자유권이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됐죠.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은 뭐였습니까? 청구권이었죠. 그럼 A가 이제 뭐죠? A가 청구권이죠. 예. 그러면 B는 뭐가 되죠? 여러분들 B가 이제 사회권이 되죠. 예. 계속해서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A는 소극적이고 방어적 권리이다. 소극적이고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이니까 C가 될 거고요. C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는 사회권이죠. 사회권은 아까 어디에 있었죠, 여러분들? B에 있었죠. A는 B와 달리 국가에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A나 B나 다 무슨 권리입니까, 여러분들? 적극적 권리죠. 적극적 권리는 다 국가에게 뭔가 요구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C는 B에 비해서 역사가 오래된 권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 중에 이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자유권이죠. 예. 그러면 답은 몇 번? 4번이죠. 개념이 조금 많았던 관계로 문제는 여기까지만 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법과 정치 3강으로 넘어갈게요.